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소득 수치. 소득 수치. 영어로는 income inflow라고 합니다. income inflow. 물론 여기서도 receipt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income inflo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득 수치란 뭐냐? 그냥 막연하게 야, 소득 생긴 거 받는 게 수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제수지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국제수지에서 소득 수치라고 할 때는요. 자, 좀 깁니다. 종전에 이루어진 해외 대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해외에다 돈 빌려주는 걸 해외 대부라고 합니다. 해외 돈 빌려주는 거. 우리 자국민이 엄밀히 말하면 거주자겠죠.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엄밀히 말하면 비거주자겠죠.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로 대부해 주는 거니까 해외 대부. 그 다음에 해외 증권 투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미국의 애플 주식을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그건 해외 증권 투자죠. 해외 증권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또 해외 증권 투자는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증권 중에는 채권도 있으니까 해외 채권을 사는 것. 이것도 역시 해외 증권 투자죠. 해외 증권 투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직접 투자는 뭐죠? Direct Investment인데요.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영권을 경영 참여 목적 혹은 경영권의 일부를 혹은 경영에 참여하는 목적이죠. 쉽게 말하면 경영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해외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게 해외 직접 투자죠. 또 해외 어떤 기업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지분을 100%든 혹은 10%든 인수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 해외 부동산 투자도 해외 직접 투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접 투자는 이런 개념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직접 투자는 direct investment입니다. direct investment. 그러면 이런 해외 대부나 해외 증권 투자나 해외 직접 투자 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1년 전에 이루어진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런 거래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래들이 예전에 해외 대부나 해외 증권 투자나 해외 직접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런 투자에서는 투자 과실이 생기게 되죠. 어떤 것들이죠? 그게 이자. 돈 빌려줬으면 해외 대부를 해줬거나 해외 채권 투자를 했으면 이자가 들어올 수 있죠. 또 해외 증권 투자했으면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배당이 들어올 수 있죠. 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역시 배당이 들어올 수 있고 해외 직접 투자가 부동산 투자였다면 렌트, 뭐가 들어오죠?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루어진 이것입니다. 종전에 이루어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요거 자체가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 유출은 이렇게 몸통이 나가는 거, 원본이 나가는 거, 자본의 혹은 자금의 원본이 나가는 걸 우리가 자본 유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자본 유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몸통이 나간 겁니다. 몸통이 나가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들어옵니다. 열매가 들어오죠. 그 열매가 바로 이자, 배당, 임대료. 과실입니다. 프루트죠. 과실은 과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 유출 이게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진 자본 유출의 근거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 지금 프루트가 열매가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이자, 배당,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 이 이자, 배당, 임대료가 소득이거든요. 여러분 그 소득하고 수입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거시경제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소득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입니다. 수입은 그냥 매출하게 되면 들어온 돈 이런 게 다 수입이고 revenue고요. 소득은 뭐냐면 수입 이퀄 소득이 아니죠. 매출을 올렸더라도 그 소득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100원을 매출했는데
원료를 6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원료를 60원 주고 사와가지고 100원 매출을 하게 되면 제가 올린 부가가치, value added는 얼마입니까? 40원이죠, 40원. 40원 부분이 소득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매출액이라고 치면요, 매출액. 이게 매출액이 치면 이게 수입입니다, 수입. 한자로 이렇게 써야 되죠, 수입, revenue. 그런데 제가 매출할 때는 저도 바깥으로부터 원료 이런 것들을 사들여야 되죠. 그러면 이건 이제 외부로부터 제가 사온 겁니다. 사온 거니까 이게 근데 뭐 원료라고 칠까요? 뭐 원료 등등을 제가 이건 사온 겁니다. 사왔다면은 제가 100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재료 사들여 온 게 60원이라고 치면 요 40원 부분, 40원 이 부분이 부가가치인 겁니다. 부가가치. value added. 우리가 기업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가치 창조. 여러분 가치 창조할 때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가치. 사훈 중에 뭐 가치 창조 이렇게 써놓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이 좀 있죠.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기업은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요. 이 부가가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 이자, 배당, 임대료 이런 거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이 부가가치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가치가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 이꼴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그럴 때는 사실은 각 단계에서 생겨진 이 부가가치의 총계가 국민소득인 겁니다. 소득. 수입하고 소득의 차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런 의미의 소득입니다. 소득. 그런 의미의 소득인데 이 소득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렇게 이 거래에서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종전의 자본 유출, 해외에 자본을 보내가지고 그 자본이 말하자면 열매를 맺어갖고 과실을 맺어가지고 새끼를 쳐서 그 표현이 좋겠네요. 그죠? 새끼를 쳐가지고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끼들이 들어오는 거야 말하자면. 이자, 배당, 임대료 이런 게 소득이라고 했죠. 이자, 배당, 임대료. 그러면 소득 중에 또 하나 있죠. 이자, 배당, 임대료 말고 임금 있잖아요. 임금도 국내에서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 근무를 합니다. 해외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그 임금 받아가지고 그 임금 중에 일부를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죠.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주 자국민 근로자가 거기에 생기는 근로소득 일부겠죠.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내 송금을 합니다. 국내 송금. 그 송금분을 수취하는 것 이것도 이 부분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소득 수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소득 수치. 그래서 소득 수치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이루어진 이런 자본 유출의 근거에서 외국인으로부터 푸르트, 이자, 배당, 임대를 수취하는 것과 해외 거주 자국민 근로자가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국내 송금을 하죠. 송금을 해주죠. 저쪽에서 송금해 주니까 우리가 국내 송금분이 있는 거죠. 그 국내 송금분 수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이것을 수취하는 것이 소득 수치인 겁니다. 소득 수치. income inflow. 소득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 이런 것도 계산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소득 수치고요. 소득 지급은 반대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소득 지급.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ncome outflow.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자본 유출을 했었습니다. 소득 수치할 때는. 근데 이 지급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예컨대 작년 이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한테 자본을 우리나라로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럼 뭐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외 차입을 한 거죠. 해외 차입. 해외 차입을 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돈 빌려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해외 차입.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증권 투자. 외국인 증권 투자. 이거는 이제 경영권 참여 목적이 아니고 시세 차익 같은 걸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 간접 투자죠. 이렇게 외국인 증권 투자.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와서 이제 갔습니다. 그럼 이것이 자금이 들어왔죠. 예전에.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아까 제가 직접 투자 설명드렸죠. 외국인들이 그 국내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거.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이런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이 부분은 종전에 이루어진 자본 유입이죠. 자본 유입. 캐피털 인플로잉 겁니다. 종전의 자본 유입. 그러니까 종전에 자본이 유입됐습니다. 몸통이 들어온 겁니다. 몸통이. 원본이 들어온 겁니다. 몸통이 들어왔으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과실이 생긴 거죠. 프루트가 생기는 거죠. 뭐가 생기죠? 이자, 배당, 임대료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자, 배당, 임대료가 생겼을 때 이거를 외국인들이 뭐 국내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혹은 상당 부분을 자기 본국이죠. 본국으로 송금을 하겠죠. 해외 송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송금하는 것, 이 송금하는 것이 바로 이자, 배당, 임대료를 바깥으로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 이 지급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테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유럽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죠. 그 임금 지급받은 것 중에 또 일부를 본국의 가족을 위해서 해외 송금을 하는 거죠. 그 송금하는 것.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해외 송금분. 이 해외 송금분을 지급하는 것,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소득 지급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소득 수치에 방향이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소득 수지는, 이건 이제 인컴 어카운트 밸런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래들을 기록하는 계정이 인컴 어카운트거든요. 소득 계정이거든요. 그럼 소득 계정에서의 밸런스. 이게 소득 수치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소득 수치 빼기 소득 지급. 이게 소득 수치입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다음. 이전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수치. 이전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옮기는 걸 이전한다 그러잖아요. 트랜스퍼. 그런데 경제학에서 특히 이런 국제수지 용어로 이전 그럴 때에는 무상거래. 무상으로 주는 거. 무상으로 오가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이전 수치. 그러면 이건 영어로 이제 트랜스퍼 인플로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인플로우. 트랜스퍼 리시트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으로부터 어떻게? 무상으로, 공짜로, 무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것. 제공받는 그 금액을 우리가 이전 수치라고 합니다. 네.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무상원조를 받았다. 예전에 무상원조 많이 받았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무상원조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런 게 전부 다 이전 수치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이를테면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한 경우가 있죠. 무상 원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전 지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전 지급은 외국인에게 이것도 무상으로 현금이나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 그 금액이죠. 그 금액이 이전 지급입니다. 이전 지급. 그러면 이제 이전 수지라는 용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 빼기 이거. 이것에서 이걸 빼면 이전 수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네, 이전 수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전 거래들, 무상 거래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계정이 트랜스퍼 어카운트죠. 트랜스퍼 어카운트입니다. 이전 계정. 네. 그 계정에서의 밸런스. 이게 이전 수지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용어들이 이것저것 몇 개가 나와서 그래서 좀 복잡할 따름이지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예,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전 수치에서 이전 지구를 뺀 게 이전 수지입니다.